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TVN 쌉니다 천리마 마트,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저세상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하이킥 시리즈를 처음 봤을 때 이건 뭔가요? 되게 신기하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쌉니다 천리마 마트는 또 다른 느낌의 좀 신기함이 있습니다. 웹툰이 2013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그 당시에 드라마화될 조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이 됐었는데 그게 이 만화 상황을 드라마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이제 옥신각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제작이 됐는데 제가 다음 칼럼에서 그 김선영 평론가, 이승환 평론가하고 함께 3분지개라는 걸 연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승환 평론가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6, 7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 그 완전 인기가 있었을 때 제작이 됐다면 뭐 싱크로가 많이 안 맞느니 뭐 원작을 잘 살렸느니 뭐 어쩐 이런 뭐 갑론을박이 이렇겠죠. 그리고 웹툰의 팬들이 또 드라마를 향해서 막 잣대가 굉장히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으니까 오히려 시간차가 더 유리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쌉니다 천리마 마트는 그 봉황시의 국회의원 김치아 우현 씨가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선 이제 운동 공약으로 그 흉물스러운 천리마 마트를 내몰겠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천리마 마트는 애물단지였던 거예요. 대 DM 그룹 재벌가 재벌 그룹에서 왜 이런 천리마 마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짐작컨대 뭔가 돈 세탁을 위한 거였겠죠. 그래서 그 DM 그룹에서는 유배지라고 해요. 거기로 이제 뭔가 좌천되면 이제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제 문석구라는 이동희 씨가 맡고 있는 지점장도 그 앞에 선임들이 계속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신입사원에서 지점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장 자리에 그 DM 그룹의 전설적인 인물 이사 이 정복동이 김병철 씨가 맡고 있는데 이분이 좌천이 돼서 내려오면서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천리마 마트에. 근데 이 정복동 이사는 이제 사장이 됐잖아요. 그 좌천이 된 그 복수심에 천리마 마트를 망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털이 나는 왁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겠다는 이순재 회장을 말리다가 좌천이 된 거거든요. 그 상황도 너무 어이없죠. 왁스를 바르면 이렇게 털이 나는 그런 장면도 재현이 됐어요.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다 그냥 만화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복동이 진짜 망하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속을 통 알 수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 웹툰에는 결말이 나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복동이 도른자 짓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석구의 운빨로 오히려 뭔가 성공적인 결과가 초래돼서 점점 마트의 매상이 올라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 도른 짓, 그다음에 운빨, 그리고 성공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그 대형마트 납품이 끊겨서 도산 위기에 처한 묵제조업 사장, 이 사장에게 정복동 사장이 3배를 줄 테니까 납품을 하라고 제시해요. 그랬더니 묵제조업 그 사장은 늘 싸게만 해달라는 요구만 받았던 사람이 3배를 주겠다는 말에 너무 감탄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묵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결국에 가업의 비기였던 수라묵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 수라묵에 모든 그 손님들이 반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까지 몰려들고 심지어 정복동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는 이런 이제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되게 제가 막 감탄을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미주라고 이제 김규리라는 아역배우가 맡았는데 이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취업을 시켜달라. 그럼 이제 이력서를 내밀어요. 이 아버지가 계속 사법고시에 응시하다가 실패를 계속했는데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진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지만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일자리를 찾아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이 애한테 왜 이런 상황을 맡겨? 이러면서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반전. 이 정복동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여기다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유령도 취업을 시켜주고 아이도 너도 나와서 일을 해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서적 코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에게 공부를 하게 하면서 그 문 지점장이 그래도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공부를 가르쳐 주라고 하고 아이는 거기 앉아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니까 손님한테 문제지 저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막 이렇게 권해서 오히려 그 문제지를 많이 파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정복동의 생각이 저는 좀 감탄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승한 평론가, 아까 저랑 3분지기에 같이 한다는 분은 또 훨씬 더 건조하고 냉소적인 톤의 유머를 구사했던 원작과 달리 TV판은 원작의 감동 코드를 가지고 와서 더 부풀려 활용을 한다. 그 조민달이죠. 김호영 씨가 맡았던 그 천리만 마트 문화 행사에서 선보인 무대의 끝은 원작하고는 달리 그 조민달의 아들이 왜 무대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난입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감성적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드라마는. 근데 드라마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좋았지만 원작을 좋아했던 분은 이게 뭔가 원작의 그 분위기가 무너진 거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다 생각했어요. 이 드라마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그 잉여 인력이라고 하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들로 변신시켜 놓잖아요. 정의해고당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했던 사람, 또 평생 이제 가수를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 또 전직 조폭이 고객 만족 센터의 센터장으로 앉아서 정말 제 몫을 해내고 있죠. 그리고 난민인 빠야족, 그 어디 난민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빠야족, 웹툰에서는 40명인데 이제 드라마 안에서는 1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빠야족이 제일 재미있는 것이 그 친환경 카트잖아요. 손을 댈 필요가 없는, 물건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면 이제 다 거지게 져주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계산대가 온돌마루인 거예요. 캐셔가 다 서가지고 다리 아픈데 우리 옛날에 그 구멍가게 가면 온돌에 앉아서 돈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온돌마루에 앉아서 돈을 받는데 그것도 정말 기발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마트가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에피소드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웹툰 독자들은 좀 지쳐갔던 것 같아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그 지루함을 극복해낼지 그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철 씨 연기는 명불허전이죠. 두말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도 딱 제 몫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동희 씨의 경우 그냥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진지하고 그 자기 개발서만 읽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역할 자체가 너무 빤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경직된 그런 사람이어서 재미없긴 한데 또 그 조대리는 그걸 되게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딱 싫어하는 스타일. 제가 도른자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딱 싫어하는 스타일. 근데 김명철 씨는 진짜 그 이제 연기에 자기 스타일이 딱 생겨가지고 붙을 때 보면 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오히려 이순재 씨 캐릭터가 그냥 지금까지 그 시트콤에서 해왔던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좀 그건 유감이에요. 좀 다른 인물이 했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3부찌개 같이 한 김선영 평론가는 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 6, 7년의 시차가 존재함에도 원작의 인종차별적, 여성 배제적 설정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돌아보면 진짜 그렇죠. 인종차별적인 부분도 있고 여성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조대리가 뭔가 한 몫을 해내지 못하고 계속 그 문 지점장을 칭송하고 막 찬양하고 막 아우 잘했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역할만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영주 배우가 등장하는데 진상 엄마로 등장하고 그 문과장 어머니 역할이 이은경 씨예요. 이은경 씨도 굉장히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배우인데 그 문과장 도시락 잘 싸주는 어머니로만 나오잖아요. 여러모로 여성을 배제했다는 거를 저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김선영 평론가는 집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 드라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구독과 좋아요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